이 간수의 주성분이 이 간수란 뭘까요?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이 콩물 있죠. 콩을 갈은 그 콩물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응고시키는 액체를 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갈아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물을 두부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요? 만든 거 보셨죠? 그러면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저어주면서 나중에 그 뭐죠? 그 간수 넣고 이렇게 하면은 두부가 응고되기 시작하죠. 그 응고된 걸 보자기에 놓고 딱 짜고 위에다가 몇 도 무거운 거 딱 올려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두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냥 순수 두부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 먹는 두부와는 사뭇 또 다를 수 있어요. 질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요즘에 기술적으로 잘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그러면 퍽퍽한 두부가 나오죠. 네, 굉장히 잘 부서지고. 그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사실은 간수는 보통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고 남은 액체예요. 소금을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소금을 그냥 물을 증발시킨 소금을 먹다 보니까 소금이 이상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을 몇 년 동안 묵혀놔야 감칠맛이 나고 굉장히 요리하기 편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범이 간수였는데요. 자, 보시면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이 다양한 마그네슘 성분이 주로 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은 왜 중요하냐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삼투압작용을 하는데 마그네슘 종류는 배출작용을 하거든요. 자,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간수의 가장 주요 성분으로 쓴맛을 내요.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응고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만나면 더 써집니다. 암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암염을 식용소금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이 암염을 캐내거나 녹여서 거른 후에 농축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증발관에 넣어서 나머지 수분을 증발시켜서 또 소금을 만들어서 식용으로 사용해요. 근데 이런 소금은 간수 성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소금은 땅 속에서나 그 비가 내리고 막 그 자연에서 다 모두 다 흘러내리고 빠져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안데스 소금이 좋냐, 뭐 핑크 소금이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냥 좋다 생각하면 좋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금도 역시 염화 나트륨이 95에서 99%의 그냥 거의 정제염에 가까운 소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제를 안 할 따름이지 마그네슘 다 버려진 일반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많지 않아요. 거의 암염은 생성 과정에서도 염화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거의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맛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솔트로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 맛있으니까 야, 이 소금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암염이 꼭 무조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소금인지 먼저 알고 드셔야 된다. 뭐 선물 받았으면 드시되 구태여 사서 드실 필요는 뭐 알아서 견천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수는 1910년에 한국에 천일염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에는 자염 있죠. 자염. 이 자염은 소금을 솥에다 끓이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끓였죠, 진짜.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 허팝. 그 뭐 바닷물에 가서 소금 끓여다가 끓이는 그 실험 내용 나옵니다. 진짜 소금이 안 들어지네 하면서 근데 맛있어 먹어보니까 되게 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로 끓이면은 써요. 수분만 증발하기 때문에 간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자염은 천일염보다 입자가 작아서 탈수가 안 돼, 탈수가. 그래서 이것을 제조하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금 떡은 되는데 막 이렇게 소금처럼 아주 그런 분말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일정 시간 동안 또 쌓아놓고 탈수한 후에 유통해요. 이때 탈수를 하는 과정에서 간수 성분이 분리돼 나와요. 그 소금에서, 자염에서. 그 간수 성분은 두부 제조용으로 별도로 판매하게 됐어요. 당시 자염은 간수가 빠져서 맛은 좋았지만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비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자염을 만들다 보니까 비싸니까 그리고 또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이 제조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천일염에 대한 제조 기술은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전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값이 싸지게 됐죠. 옛날에는 소금이 비쌌죠. 어쨌든 굉장히 먹는 금이라고 할 정도로 소금은 그 돈으로 이렇게 화폐처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소금 한 푸대를 갖다 주고 소금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만큼 만드는 과정이 그냥 바닷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물만 먹으면 큰일 나요. 네. 그런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끓여서 만드는 자연과 달리 태양열 에너지,
자연의 조건에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이 되고 또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어요. 면적만 크게 되면. 혹시 염전 가보셨어요? 신안 쪽 가면 많죠. 염전 정말 많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 가면은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가면 엄청 많죠. 그리고 그거 막 모아가지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천일염 딱 만들었는데 쓴맛이었어요. 자염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간수가 빠졌는데 천일염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결국에 소금에 있는 간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업자들은 3년 동안 쌓아놓고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금을 이제 소금 장수들이 다 이제 쌓아놓고 처음에 되게 싸게 팔아요. 너네가 갔다가 아예 3년 지나서 먹어. 그러면은 좋은 소금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 통해 사람들은 소금을 20부대, 30부대 싸게 사가지고 한 굴이나 어느 한 곳에 포장 덮어놓고 해서 간수가 쫙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귀한 소금, 좋은 소금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예전에 소금 몇 푸대 사다 놓고 거기서 물이 빠지면 그거 먹으면서 맛이 되게 좋은 소금이야. 이 소금이 진짜 소금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고 봤더니 커서 알고 봤더니 그 소금이 좋은 소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진짜 좋은 소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간수가 좋지 않다는 오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간수가 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옛날에는 간수가 독이라고 알려졌었고 어떤 사람들은 독, 어떤 사람은 약 이렇게 소수의 사람은 약이라고 했었고요. 아주 다수의 사람은 독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배앓이 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간수에 물을 타서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게 왜 어떤 원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하니까 좋고 또 누구도 하니까 좋고 하다 보면 그게 모아져서 경험치가 모여져서 야, 배 아플 때는 간수 먹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간수에 대한 오해가 쓴맛, 요리할 때 이 간수의 쓴맛이 나면 음식의 맛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요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쓴맛 때문에, 두 번째는 습기를 빨아당기는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당겨서 스스로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천일염을 쌓아놓으면 밑으로 수분이 내려서 고여 앉습니다. 그때 천일염의 불순물 즉 뻘 성분까지 같이 흐르게 돼요. 나중에 그 밑에 보면요 색깔이 막 지저분하고 볼 수 있어요. 색이 맑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간수 성분을 제거해야 됐다라고 오해가 생겼죠. 간수가 안 좋다고. 근데 간수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간수는 미네랄의 총합이라고 이제 써봤는데 이 간수의 주성분이 마그네슘. 근데 사실 나중에 좀 더 관찰해봤더니 마그네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트륨, 칼슘, 칼륨 비롯한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미네랄 농축수가 간수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간수라는 책이 있어요. 열번에서 쓴 책인데 정말 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 범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정말 많아요. 즉 간수는 미네랄이 충분한 바닷물의 일부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간수를 빼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안 써요. 생각보다 저희 미네랄 소금 먹으면은 맛 되게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걸 요리해 드시면 못 먹어야 돼요. 맛 쓰고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저희 미네랄 소금으로 요리해도 괜찮고 나가셔서 그럼 나중에 미네랄 소금으로 샐러드 한번 뿌려 드셔보세요. 먹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맛에 전혀 되지지 않아요. 그래서 맛에 의해서도 아니면 또 뭔가 그 염분을 이렇게 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미네랄 소금을 혀에 대잖아요. 그러면 짜게 느껴져요. 근데 같은 양을 소금 물에 타 먹잖아요. 안 짜요. 드셔보셨나요 혹시요? 생각보다 500에다가 3g 넣어서 드시잖아요. 별로 안 짜요. 근데 정지염이나 다른 소금 넣으면 굉장히 짭니다. 실제로. 근데 입에 넣었을 때는 입에 찍어 먹을 때는 천일염이 더 덜 짜게 느껴져요. 난 이 물에 같은 양을 타게 되면 천일염이 더 짜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입에 넣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미네랄 소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쭉 봤더니 이제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